할머니, 제발요. 이승으로 돌아가 주세요. 할머니, 제발요. 이승으로 돌아가 주세요. 염라대왕이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천년 저승을 다스린 절대 권력자가 한 노인네 앞에서 애걸하고 있었죠. 싫은데? 여기 살만한데. 공짜 사우나에 김치 공장에 노래방까지 딱 좋구만. 대한민국 K 할매 강명순, 향년 75세. 죽음조차 항복시킨 이 어마무시한 할머니는 대체 어떻게 저승을 정복한 걸까요? 모든 건 그날 깍두기 한 조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서울 어느 골목, 엄마 국밥집. 시계는 정오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엄마 국밥 앞에는 벌써부터 긴 줄이 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아, 오늘도 할매 구박 들으러 왔습니다. 그 구박이 별미지. 소화도 잘 되고 말이야. 단골 손님들은 익숙한 듯 웃으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집의 비결은 50년 숙성 육수도 비법 양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인장 강복순 할매의 무시무시한 입담과 카리스마였죠. 아, 이 썩을 놈아. 밥 먹는데 웬 딴청이야? 국물이 다 식잖아. 이 화상아. 75세 강복순 할매. 키는 작았지만 목소리만큼은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말씀 좀 부드럽게 하세요. 체할 것 같습니다. 체하면 내가 손으로 따주면 되지. 국물 식는다. 입 닫고 퍼먹어. 손님들은 이미 익숙했습니다. 할매의 구박을 별미처럼 즐기며 뚝배기를 비웠죠. 오늘도 할매는 깍두기를 우적우적 씹으며 호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어이, 거기 파리 같은 놈. 남기면 혼난다. 내가 새벽부터 뼈 빠지게 끓인 국물이야.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할매의 국밥은 맛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할매가 평소보다 조금 더 힘차게 깍두기를 씹었을까요? 매콤한 깍두기 국물이 기도로 넘어가면서 천하의 강복순 할매가 그만 목을 감싸쥐었습니다. 크윽. 할머니, 할머니. 손님들이 벌떡 일어나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쿵. 할매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119. 빨리 119.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할매의 영혼은 이미 몸 밖으로 쑥 빠져나온 뒤였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으잉? 내가 왜 여기 떠 있어? 영혼이 된 할매는 공중에 둥둥 떠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바닥에는 주름투성이 할머니 한 분이 누워 있었습니다. 저기 누워있는 쭈구렁탱이는 누구야? 할매는 자신의 시신을 보며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창백한 화장을 한 두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만. 아, 형. 이번 건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 바로 신입 저승사자 박차사와 정차사였습니다. 둘 다 저승사자 임용된 지 3개월밖에 안 된 초짜였죠. 저승사자의 등장. 박차사가 매뉴얼을 꺼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강복순, 향년 75세. 귀하의 명이 다하였으니 우리와 함께 저승으로 가시겠습니까? 처음으로 해보는 정중한 멘트였습니다. 할매가 눈을 가늘게 뜨고 두 사람을 훑어봤습니다. 뭐, 이 멀대같이 키만 큰 놈들은? 야, 너들 얼굴에 분칠이 그게 뭐냐? 어디 경극이라도 하러 가냐? 저희는 저승사자입니다만. 눈밑이 시커먼 게 간이 안 좋구먼. 술 좀 적당히 처먹어, 이놈들아. 정차사가 당황해서 박차사를 쳐다봤습니다.
형, 매뉴얼에 이런 상황은 없었는데요? 아, 그냥. 일단 모셔야지. 우리 이번 달 실적 채워야 한다고. 두 차사가 가까이 다가가려 하자 할매가 국자를 휘둘렀습니다. 가긴 어딜까? 나 지금 저녁 장사 준비해야 하는데. 깍두기도 담가야 하고. 천하의 저승사자들이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작전 변경. 형, 어떡해요? 강제로라도 모셔야 하나요? 그게 매뉴얼에는 정중하게 모시라고만 나와 있어서. 두 차사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할매는 팔짱을 끼고 발을 구르고 있었습니다. 아, 나 바빠 죽겠는데 언제까지 서 있을래? 갈 거면 가고 말 거면 비켜. 결국 박 차사가 작전을 바꿨습니다. 눈물 콧물 짜며 할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제발이요. 저희 이번 달 실적 못 채우면 심하게 혼나요. 제발 같이 가주세요. 윗선에서 압박이 심해서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요. 할매가 혀를 찼습니다. 쯧쯧. 젊은 것들이 오죽 못났으면 저승 공무원 하면서 빌빌거리냐? 알았다, 알았어. 가주면 될 거 아니야. 정말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대신 조건이 있다. 내 짐은 너들이 들어. 무겁거든. 그렇게 저승사자 둘은 할매의 보따리를 양 어깨에 메고 할매는 뒷짐을 지고 룰루랄라 저승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승의 경계. 한참을 걸어 삼도천 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강물은 검붉고 안개가 자욱하여 으스스한 분위기였습니다. 할머니, 이 배를 타시면 정말 이승과는 영원히 이별입니다. 박차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할매의 관심사는 딴 데 있었습니다. 어이구, 물 색깔 좀 봐라. 똥물이네, 똥물. 야, 여기 관리는 누가 해? 구청에 민원 안 넣냐? 저승에는 구청이 없습니다만. 냄새나서 어떻게 건너가? 수질 관리 똑바로 안 해? 할매는 코를 막으며 투덜거렸습니다. 노젓는 할매. 배에 올라타서도 할매의 잔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를 젓는 뱃사공 귀신에게 다가가 등을 탁 쳤습니다. 이 녀석아, 허리에 힘을 딱 주고 저어야 배가 쭉쭉 나가지. 밥은 먹고 다니냐? 비실비실해가지고. 비켜봐. 내가 저을 테니까. 할매는 뱃사공에 노를 빼앗아 들고는 전직 국밥집에서 육수 젓던 팔뚝 힘으로 맹렬하게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영차, 영차, 빨리 가서 염라대왕인지 뭔지 면상 좀 보자. 배는 모터보트처럼 물살을 가르며 삼도천을 질주했습니다. 우회. 할머니, 제발 천천히. 우회. 저승사자 둘은 배전을 잡고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약해 빠진 것들. 즉, 이래서 나랏밥 먹는 놈들이란 말이야. 할매의 폭풍 노즐 덕분에 예상 도착 시간보다 무려 3시간이나 일찍 저승 입구에 도착해 버렸습니다. 입구에 긴 줄. 저승 입구 명부전. 수많은 망자들이 길게 줄을 서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엄숙하고 무거웠습니다. 누구 하나 소리내는 이 없이 조용했죠. 그때였습니다. 아니, 줄이 왜 이렇게 길어? 행정 처리가 뭐 이래? 빨리빨리 안 해? 저 멀리서 할매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 사람 성질 급한 거 몰라? 야, 빨리 줄 좀 빼. 줄을 서 있던 망자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야, 저 할머니는? 저승사자들을 짐꾼으로 부리고 있어. 할매는 맨 앞에 서 있는 도깨비 문지기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도깨비와의 첫 대결. 야, 뿔 달린 놈. 너 지금 졸고 있지? 눈 풀린 거 봐라. 일 똑바로 안 해? 대장 나와. 당장 염라 나오라고 해. 문지기 도깨비가 당황해서 창을 떨어뜨렸습니다. 아, 할머니.
여기는 신성한 명부전입니다. 조용히. 시끄러. 내가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조용히 하게 생겼어? 야, 염나. 밥 먹었으면 나와라. 손님들이 이렇게 기다리는데 코빼기도 안 보여? 할매의 고함 소리는 명부전 담장을 넘어 염라대왕이 낮잠 자고 있는 집무실까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깜짝 놀란 염라대왕. 집무실에서 낮잠을 자던 염라대왕이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어떤 놈이 감히 내 낮잠을 방해해? 대왕마마, 큰일 났습니다. 판관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이승에서 핵폭탄급 망자가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지금 입구에서 저승사자들은 기절했고 도깨비들은 기가 눌려 있습니다. 어서 막지 않으면 저승기강이 무너집니다. 염라대왕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내 구역에서 깽판을 쳐? 당장 그 할망구를 대령하라. 내친 지옥불의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 하지만 염라대왕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보여줄 지옥불보다 할매의 입에서 나오는 불같은 구박이 훨씬 더 뜨겁다는 것을. 집무실에서의 대치. 명부전 내부는 으리으리했습니다. 도깨비불이 푸르스름하게 타오르고 벽에서는 죄인들의 비명소리가 서라운드 스피커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한가운데 거대한 책상 뒤에 염라대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붉은 용포를 입고 턱까지 내려오는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위엄을 뽐내고 있었죠. 크아, 누가 감히 신성한 명부전에서 고성방가를 했느냐? 내 놈이냐? 우레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오금이 저리며 납작 엎드릴 상황. 하지만 우리의 강복순 할매는 달랐습니다. 뒷짐을 딱 지고 짝다리를 짚은 채 염라대왕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이구야. 목청 좋은 거 봐라. 너냐? 여기 대장이? 야, 근데 너 수염 관리 좀 해야겠다. 끝이 다 갈라졌어. 린스 안 쓰냐? 린스 발언 사건. 뭐라고? 린스? 염라대왕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매를 쳐다봤습니다. 이런 건방진 망자를 봤나? 여기가 어디라고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려. 여봐라. 저 할망구를 당장 무릎 꿇려라. 도깨비 졸개들이 창을 들고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꿇어라. 대왕마마 앞이다. 이것들이 어디서 어른한테 창질이야? 야, 밥은 먹고 다니냐? 뼈다귀가 앙상해가지고 힘이나 쓰겠어? 야, 대장. 애들 밥 좀 잘 챙겨 먹여. 복지가 없으니까 애들 눈에 불만 가득하지. 에잉, 쯧. 할매의 기세에 눌린 도깨비들이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염라대왕은 기가 막혀 뒷목을 잡았습니다. 명부 확인. 판관 어디 있느냐? 예, 대왕마마. 저 할망구의 명부를 가져와라. 도대체 이승에서 얼마나 막대먹게 살았으면 저 모양이야. 판관이 두꺼운 책을 펼쳤습니다. 대왕마마 여기 있습니다. 강복순 75세, 직업은 국밥집 사장. 근데 기록이 좀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니? 죄목이 산더미 같지 않느냐? 어서 읽어라. 그게 죄목이 많긴 한데 들어보십시오. 죄목 1. 손님에게 처먹으라고 폭언. 하루 평균 50회. 죄목 2. 깍두기 재활용하려는 알바생 등짝을 밥주걱으로 강타. 전치 2주. 죄목 3. 술 취한 동네 조폭의 멱살을 잡고 풍차 돌리기 시전. 거봐라. 폭력과 폭언이 난무하는 인생 아니냐. 당장 지옥불에 던져라. 그러나 대왕마마 그 옆에 선행록도 만만치 않습니다. 선행 1. 욕을 들은 손님들이 소화가 잘 된다며 스트레스 해소로 감사해야 함. 선행 2. 알바생 등짝 때린 후 등록금 보태며
공부나 열심히 해. 이 화상아라고 격려. 선행 3. 조폭 풍차 돌리기 후 조폭이 할매의 카리스마에 감복하여 국밥집 서빙 알바생으로 개가천선. 명부전 안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염라대왕이 눈을 껌뻑거리며 할매를 쳐다봤습니다. 들었냐, 이 먹물놈아. 내가 입은 좀 거칠어도 속은 비단이야. 근데 뭐, 지옥불? 야, 내가 이승에서 가습이 아까워서 보일러도 안 틀고 살았는데 공짜 찜질방 보내준다니 고맙네. 어서 보내줘. 뜨끈하게 좀 쬐게. 지옥불의 시련. 이 독한 할망구. 감히 저승의 형벌을 찜질방 취급해. 좋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여봐라. 이 할망구를 가장 뜨겁다는 화탕지옥으로 보내거라. 아주 웰던으로 익혀주마. 화탕지옥. 펄펄 끓는 무쇠솥에 죄인들을 집어넣어 삶는 끔찍한 곳입니다. 지옥의 옥졸인 불귀신들이 삼지창으로 죄인들을 찌르며 감시하고 있었죠. 줄 서세요. 오늘은 물 온도가 3000도입니다. 뼈까지 녹아요. 그때 할매가 밧줄에 묶인 채 화탕지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국물 감정사 할매. 할매는 끓는 가마솥을 보더니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국물 지은 거 보소. 야, 이거 사골 국물 끓이면 딱이겠는데? 히, 이 할매는 뭐야? 어서 들어가.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지. 할매가 솥 안으로 풍덩 던져졌습니다. 보통은 비명과 함께 녹아버려야 정상. 그런데, 좋다. 온도가 딱 좋은데? 야, 거기 빨간 놈. 여기 수건 없냐? 계란이랑 식혜도 좀 갖다 줘. 뭐야? 안 뜨거워? 이거 용암인데. 야, 이놈아. 내가 국밥집 50년 경력이야. 펄펄 끓는 뚝배기를 맨손으로 나르던 사람이다. 이 정도는 그냥 미지근한 온탕이지. 근데 국물이 너무 맹탕이야. 야, 거기 유황 좀 더 넣어봐. 피부에 좋게. 찜질방 영업 시작. 할매는 급기야 끓는 솥 가장자리에 턱을 괴고 옆에서 비명을 지르는 죄인들에게 훈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김 사장. 엄살 좀 부리지 마. 어깨 결린다며? 거기 폭포수 떨어지는 데 가서 마사지 좀 받아. 그게 수압 마사지야. 지옥의 풍경이 이상하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명소리 대신 아, 시원하다. 할머니, 등 좀 밀어주세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할매는 불귀신들을 불러 모아 앉혀놓고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너들은 불 조절이 생명인 거 몰라? 센 불로만 하니까 국물이 쫄아들잖아. 중불로 은근하게 우려내야지. 에잉, 답답해서. 내가 한번 해볼게. 할매가 삼지창을 빼앗아 들고 가마솥의 불 조절을 진두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화탕지옥은 순식간에 강복순 24시 불가마 사우나로 변모해버렸습니다. 산의 공포. 보고를 받은 염라대왕은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뭐라고? 화탕지옥을 찜질방으로 만들었다고? 젊은 귀신들이 벌써 단골이 되었다고 합니다. 안 되겠다. 이번엔 도산지옥으로 보내라. 도산지옥. 온 산이 날카로운 칼날로 되어 있어 밟기만 해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곳입니다. 할매는 강제로 도산지옥으로 옮겨졌습니다. 뾰족한 칼날이 숲처럼 솟아있는 공포의 산. 하지만 할매는 이번에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오메, 이게 다 칼이야? 날 선 것 좀 보소. 김치명인의 본능. 우리 가게 식칼이 다 무뎌졌어. 갈 때마다 손목이 시큰거렸는데 여기는 천지가 칼날이네. 할매는 품속에서 무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디 성능 테스트 좀 해볼까? 할매는 바닥에 솟은 칼날에 물을 쓱쓱 문질렀습니다. 와, 죽이네.
야, 여기서 채 썰면 깍두기 500인분은 10분이면 끝나겠다. 야, 거기 칼 귀신들. 멍하니 서 있지 말고 무 좀 가져와. 기왕 김에 김장이나 담가서 염라대왕이지 뭔지 그 양반 좀 갖다 주게. 도산지옥의 귀신들은 할매의 지시에 따라 무를 나르기 시작했고 살점을 베어야 할 칼날들은 무채와 배추를 써느라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도산지옥 입구에는 강복순 김치공장 저승 1호점이라는 현수막이 걸린 지경이었습니다. 람빙지옥 냉면 맛집, 얼음지옥의 추위. 이쯤 되자 염라대왕은 속이 뒤집어져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든 지경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 할망구를 가장 춥고 고통스러운 한빙지옥으로 보내라. 뼈마디마디가 얼어붙어 입도 뻐끔 못하게 만들어주마. 저승사자들은 덜덜 떨며 할매를 얼음지옥으로 모셔갔습니다. 아, 할머니. 여기가 한빙지옥입니다. 여긴 진짜 추우실 겁니다. 할매는 팔짱을 끼고 주위를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우야, 냉장고 문 열어놨냐? 전기세 나가게. 문 닫아. 죄인들은 서로 껴안고 추워요. 살려주세요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평양냉면의 탄생. 그런데 할매는 바닥에 투명한 얼음을 보더니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야, 이 얼음때 좀 봐라. 기포 하나 없이 투명한 게 이거 완전 1급품이네. 할매는 주머니에서 메밀면 사리를 꺼냈습니다. 안 그래도 화탕지옥에서 땀 빼고 나니까 시원한 게 당겼는데 잘 됐네. 야, 거기 파란 놈. 너 이리 와서 얼음 좀 갈아봐라. 할매는 빙수 기계처럼 얼음 귀신을 시켜 얼음을 갈게 하고 화탕지옥에서 몰래 챙겨온 사골 국물을 부었습니다. 순식간에 살얼음 동동 띄운 강복순표 저승 평양냉면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줄 서. 추울 땐 역행 친행이야. 국물 한 사발 들이키면 정신이 번쩍 들지. 아, 할머니. 추워 죽겠는데 무슨 냉면입니까? 잔말 말고 처먹어. 원래 냉면은 겨울에 먹는 거야. 이 무식한 놈아. 억지로 냉면 국물을 들이킨 죄인과 귀신들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뼛속까지 스민 추위가 아니라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함. 오, 대박. 머리가 띵한 게 아주 짜릿합니다. 결국 한빙지옥 입구에는 원조 평양냉면 얼음 무한 리필 현수막이 걸리고 귀신들은 냉면 육수를 만들고 얼음을 깨느라 정신이 없어졌습니다. 발설지옥과 거해지옥, 저승 노래자랑. 염라대왕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안 통한다. 추위도 안 통하고 더위도 안 통한다. 그렇다면 정신적인 고통을 줘야겠다. 발설지옥으로 보내라. 거짓말한 자들의 혀를 길게 뽑아 밭을 가는 곳이니 제 아무리 입심 좋은 할망구라도 혀가 뽑히면 조용해지겠지. 하지만 할매는 거기서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어이구, 혀들이 참 기네. 야, 너들 그 긴 혀로 밥만 갈 거냐? 재능 낭비야, 재능 낭비. 할매는 혀가 길어서 슬픈 귀신들을 모아놓고 훈시를 시작했습니다. 혀가 길면 뭐다? 고음 처리가 잘 된다 이거야. 바이브레이션이 저절로 되잖아. 자, 오늘부터 여기서 저승 노래자랑을 개최한다. 사회는 나 강복순이야. 할매는 도깨비 방망이를 마이크 삼아 잡고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전국, 아니 저승 노래자랑. 빰빰빰빰빰빰. 혀가 길게 늘어진 귀신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혀가 기니까 고음이 기가 막히게 올라갑니다. 아, 억양이야, 억양. 감정이 없어, 감정이. 너들이 억울하게 죽은 그 한을 담으란 말이야.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다른 지옥의 귀신들까지 구경을 왔습니다. 심지어 심사를 보던 저승사자들도 흥에 겨워 어깨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발설지옥은 순식간에 저승판 미스터 트롯 경연장이 되어 혀를 뽑는 고문 대신 혀를 굴리는 노래가락이 울려 퍼졌습니다. DIY 가구 공방. 염라대왕은 이제 거의 반쯤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거의 지옥 카드를 꺼냈습니다. 톱으로 죄인의 몸을 자르는 끔찍한 곳이니 여기만큼은 못 견디겠지. 하지만 할매의 눈에는 그저 최신식 목공 장비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와, 이 톱 돌아가는 거 봐라. 야, 이거 참나무 원목 자르면 단면이 아주 매끈하겠어. 할매는 톱질하는 귀신들의 톱을 빼앗더니 주변에 널려있는 형틀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멍청한 놈들. 사람을 왜 잘라? 피 튀기고 냄새나게. 저기 염라대왕 책상 낡아 빠진 거 못 봤어? 다리 한쪽 덜그럭거리더구먼. 이 좋은 장비로 가구를 만들어야지. 할매의 지휘 아래 거의 지옥은 강복순 DIY 가구 공방으로 변했습니다. 귀신들은 죄인 대신 원목을 자르고 대패질을 하며 염라대왕 맞춤형 인체공학 의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매요, 이거 각도가 안 나오는데요? 아이고, 비켜봐. 내가 왕년의 식당 인테리어도 직접 한 사람이야. 여기다 못을 박지 말고 짜맞춤 공법으로 가야 튼튼하지. 염라대왕의 항복. 저승의 완전한 마비. 며칠 뒤 염라대왕의 집무실에는 최고급 원목 책상과 흔들의자가 배달되었습니다. 염라대왕은 자신도 모르게 흔들의자에 앉아오. 편한데? 라고 중얼거리다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저승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화탕지옥은 사우나 맛집으로, 도산지옥은 김치공장으로, 한빙지옥은 냉면집으로, 발설지옥은 노래방으로, 거해지옥은 가구공방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옥졸들이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대왕마마, 강복순 할매가 노동조합을 만들었답니다. 귀신들도 주 52시간 근무와 특근 수당을 받아야 한다며 지금 명부전 앞에서 징을 치고 시위 중입니다. 아, 제발 그만. 내가 졌어. 그 할망구. 아니, 강 여사님 좀 모셔와라. 제발 좀 모셔와. 협상 테이블. 잠시 후 할매가 이쑤시개를 쑤시며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은 저승 올 때보다 훨씬 혈색이 좋아 보였습니다. 왜 불렀어? 나 지금 노조위원장 수락 연설하러 가야 하는데. 여사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승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싫은데? 여기 살만해. 공기도 맑고 무엇보다 공짜 사우나가 기가 막혀. 나 여기서 영생한다. 영생이라니요? 안 됩니다. 저승 문 닫을 일 있습니까? 제가 수명을 늘려드리겠습니다. 10년, 아니 20년. 그리고 원하시면 로또 1등 당첨 번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할매가 솔깃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로또? 아, 돈은 벌만큼 벌었어. 그거 말고. 그럼 무엇을 원하십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별이라도 따드리겠습니다. 할매의 조건. 할매가 진지한 표정으로 염라대왕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조건이 있어. 첫째, 나갈 때까지 기다린 우리 단골 손님들. 내가 다시 가면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줘. 특히 저번에 밥 먹다 체한 최영감. 그 양반 아직 더 살아야 해. 둘째, 우리 가게 알바생 등록금. 내가 꿈에 나타나서 번호 알려줘서 해결해줘. 셋째, 나갈 때 KTX 태워보내. 올 때처럼 배 타고 노 젓고 그딴 거 안 한다. 오케이. 콜. 당장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봐라. 당장 최고급 리무진. 아니, 황금 가마를 대령하라. 강 여사님 이승 가신다. 길을 비켜라. 화려한 부활. 이승의 장례식장.
엄마 국밥 단골 손님들과 알바생이 영정 사진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깍두기 국물에 가시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할매가 그립습니다. 으엉엉. 그때였습니다. 관 뚜껑이 벌컥 열리더니 강복순 할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되게 시끄럽네. 잠 좀 자자, 이것들아.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가려는데 할매가 관에서 걸어 나와 씩씩하게 외쳤습니다. 어딜 도망가? 야, 알바. 배고프다. 국밥 한 그릇 말아와라. 뜨끈하게. 아, 할머니? 진짜 할머니 맞아요? 그럼 가짜냐, 이 화상아. 깍두기 국물은 체에 걸러서 오라니까. 그제야 사람들은 할매가 진짜로 돌아온 것을 알고 환호했습니다. 와, 기적이다. 욕쟁이 할매가 돌아왔다. 에필로그 새로운 시작. 그 후로 엄마 국밥집은 더 대박이 났습니다. 할매가 저승에서 배워온 지옥불 막국밥이 신메뉴로 나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할매는 조금 변했습니다. 욕은 여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눈빛이 더 따뜻해졌다고나 할까요? 야, 이 썩을 놈아. 국물 남기지 마. 저승 가서 염라대왕 만나면 국물 아깝다고 혼난다. 내가 그 양반이랑 허물없는 사이야, 알아? 손님들은 그저 할매의 허풍이라며 웃어넘겼지만 가끔 국밥집 구석자리에 정장 차림에 창백한 남자 둘이 와서 공손하게 깍두기를 썰고 간다는 소문이 돌긴 했습니다. 오늘도 할매의 국밥집은 시끌벅적합니다. 죽음조차 피해가게 만든 K할매의 긍정과 깡. 여러분도 인생이 힘들 땐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먹고 할매처럼 소리쳐 보세요. 야, 염라대왕 나오라 그래. 나 아직 안 죽었다. 마무리 인사. 오늘의 이야기, 염라대왕을 무릎 꿇린 욕쟁이 할머니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도 굴하지 않는 우리 할머니들의 강인한 생명력을 웃음으로 풀어보았습니다. 오늘 밤 꿈에서 염라대왕을 만나신다면 꼭 안부를 전해주세요. 강복순 할매가 깍두기 보내신답니다라고요. 아마 기절초풍하실 겁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부처의 바다였습니다. 고맙습니다.